트러스트 프로세스, 필라델피아의 오랜 탱킹을 믿고 기다려보란 구호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팬들의 오랜 기다림은 최근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이라는 성적으로 어느정도 보상받은 듯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번 시즌에도 역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고 1라운드 상대로 디비전 라이벌이던 보스턴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스턴의 4연패 수입을 당하면서 포스트 시즌 첫 탈락팀이라는 굴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도유망했던 동부의 강팀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한 것일까요? 2018 시즌은 필라델피아 농구의 최전성기로 기억되는 시즌입니다. 시즌 후반 16연승을 달리며 총 52승을 거두었고 그 결과 동부 3위를 차지했죠. 좋은 성적의 원동력은 빠른 페이스, 스페이싱을 통한 정확한 3점슛, 원활한 패싱 게임,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진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2018 시즌 필라델피아는 페이스 4위, 3점 성공률 9위, 어시스트 2위를 기록하며 브라운 감독이 원했던 스페이싱 농구의 정점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2020 시즌의 필라델피아는 오히려 정반대의 행보를 걸었습니다. 2년 전 필라델피아 스페이싱 농구의 중심에 서 있던 레디과 맥코넬을 재계약하지 않고 오히려 빅맨인 알 호포드를 영입한 것입니다. 패스와 3점슛을 지원할 선수들을 내보내고 빅맨 쪽에 지나치게 힘을 준 필라델피아는 빠르고 슛 좋던 팀에서 느리고 슛 없는 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나마 디펜시브 레이팅 8위에 걸맞는 좋은 수비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은 성공했지만 플레이오프 16개 팀 중 페이스, 3점 슛 및 성공률, 어시스트 등 3가지 부분에서 모두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죠. 아무리 시몬스를 세깅하면서 수비하려고 해도 다른 선수들이 언제든지 3점을 넣을 수 있는 무서운 팀이던 필라델피아.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위력적인 슈터가 없다 보니 엔비드에 대한 더블팀 수비가 극심해지고 엔비드가 바깥으로 빼줘도 슛을 넣을 선수가 없는 악순환만 반복되었습니다. 한편 충격적인 플레이오프 수입의 중심에는 토비아스 해리스와 알 호포드가 있었습니다. 일단 토비아스 해리스의 플레이오프 기록은 15.8득점, 9리바운드, 4어시스트. 기록상으로는 준수한 활약을 해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38%라는 저조한 야투율을 기록하며 4경기 내내 팀의 포지션을 깎아먹었습니다. 특히 4경기 동안 3점슛 15개를 시도하여 단 2개만 성공시키면서 필라델피아 특유의 답답한 농구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아로포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4경기 평균 32분을 뛰면서 7득점 7리바운드라는 초라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호포드는 플레이오프 내내 침묵했고 오히려 리차드슨이 그의 공백을 겨우 채웠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의 역량으로 실점을 최소화한 것도 아닙니다. 수비에서도 역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접전 상황에서 필라델피아가 추격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스턴은 의도적으로 제일런 브라운과 호포드의 매치업을 계속 이용했는데요. 스피드의 차이로 인해 브라운에게 계속 돌파 동선을 허용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호포드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수비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공격면에서도 동료들과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만 드러내며 엔비드의 쉬는 시간을 제대로 확보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엔비드와 함께 필라델피아의 주력 카드였던 엔비드, 호포드, 해리스 3인 라인업은 플레이오프 4경기 동안 득실점 마진 기대치 마이너스 31점이라는 비효율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실패한 라인업임을 그들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3점슛을 넣지 못하는 포워드와 공수에서 도움이 안되는 빅맨, 이 둘이서 30분 넘게 뛰고 있으니 엔비드가 매경기 30점씩 넣어줘도 팀은 패배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빠른 페이스와 3점슛의 비중이 높은 리그 트렌드를 역행하는 선수 구성, 어쩌면 필라델피아의 운명은 시즌 시작 전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는 브라운 감독을 해고하였습니다. 7년의 시간 동안 딱히 만족스러운 성적을 낸 것도 아니었고 이번 시즌 충격의 수입패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더 이상 그를 안고 갈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브라운 감독의 해고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빅 라인업에 대한 애착을 보이며 오프 시즌 알 호포드를 영입하는 바람에 감독이 원하는 농구를 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은 바로 필라델피아의 GM 엘튼 브랜드입니다. 레디과 맥코넬 등 가드 자원들을 지키는 것에 소홀한 나머지 포지션의 밸런스가 붕괴되었고 그로 인해 혼자서 팀을 이끄느라 과부하가 걸린 시몬스는 결국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시몬스가 코트 안에 있을 때 보여줬던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커팅 득점이나 특유의 뛰어난 오픈코트 경쟁력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필라델피아 가드진이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속공 상황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패스 능력과 턴오버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경기 운영, 저조한 외곽슛, 형편없는 득실 마신으로 요약되는 필라델피아의 현 주소는 결국 엘튼 브랜드의 작품인 셈입니다. 실제로 브랜드는 시즌이 끝난 후 인터뷰에서 필라델피아의 더 프로세스가 실패했음을 인정했죠. 엘튼 브랜드는 선수 추가 영입을 통해 엔비드와 시몬스를 살릴 수 있는 로스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리스와 호포드의 계약이 아직 3, 4년이나 남아있다는 것, 샐러리를 쉽게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필라델피아에게 필요한 슈터나 가드 자원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필라델피아의 오랜 탱킹은 이대로 의미 없이 끝나게 될까요? 이번 오프시즌 필라델피아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